여러분이 여성 아마 다들 아는 인물일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 우드입니다. 그녀가 유명한 건요, 투자 경력이 50년 가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로 테슬라라던가 코인베이스, 줌, 블록과 같은 이런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 원석을 발굴하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시 우드는요, 이 선구안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다시 예측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리고 캐시 우드의 전망대로라면 수혜를 볼 코인은 대체 무슨 코인일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025년 혹시 이때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하락장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 2015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사실상 기업 투자자로서는 최초로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캐시 우드가 이때 비트코인을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에 1억 3천만 원, 개수로 치자면 4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히 엄청난 돈이 됐죠. 그리고 2017년도에 이미 비트코인이 애플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재 1억 이상을 돌파했고요.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는 칭호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죠. 이 캐시 우드의 선구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도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가 미래의 기업이고 혁신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6년도에 테슬라가 창업한 이후로 거의 15년 연속으로 적자였던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테슬라가 흑자 낸 게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10년째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을 2016년부터 이제 총 15회에 걸쳐서 폭풍 매수를 들어갑니다. 어떤 회사를? 바로 이 테슬라를요. 이제 2022년도 10월 달인데 이 10월 달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사실 코인도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캐시 우드가 이 테슬라가 AI 분야에서 최고의 승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 매수를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 코인베이스, 테슬라, 캐시 우드가 밀었던 종목들이 폭락을 거듭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캐시 우드를 퇴물 취급을 했어요. 이제는 갔다. 옷을 벗어야 된다. 인격 모독, 조롱까지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캐시 우드 스타일은요, 어떻냐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초창기에 비전을 알아보고 미리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가치 투자적인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좀 반대로 매매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아무도 관심 없는 초우량 기업을 초기에 보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였어요. 이 세상을 바꿀 기업, 기술을 초기에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만은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캐시 우드가 2015년도에 비트코인 30만 원일 때 샀던 그녀가 또다시 가격 예측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사실 예측을 하긴 했어요. 잘 될 때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갈 거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발언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비트코인 20억 제발 의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손쉽게 35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47억 원, 5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금융의 슈퍼 하이웨이로까지 비유를 합니다.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리스크 오프 자산이자 리스크 온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 있는 고수익 자산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보험처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극찬인 거죠. 이 정도의 믿음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언제 나온다? 위기에 증명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비트코인 저 위로 쏠 때뿐만이 아니라 현재 즉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조정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 어떤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까? 찾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돈 파티할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상승장에 수익 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 하락할 때 주워 담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12코인을 추천드렸을 때 오히려 빠지고 있었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상승 당연히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때 12코인과 함께 추천해드린 스레스홀드 코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대 조정 중이었고요. 자꾸 막 쓰레기 홀드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저 진짜 속상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관심 없어 하시는 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스레스홀드도 어제 하루 만에 60% 오르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대비해서 70%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 아시죠? 준비된 코인을 잡아야지만 크게 먹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요. 특히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수익만 내셨으면 좋겠어요. 손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코인들을 제가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꾸준히 보셔야겠죠. 뭐 이미 올라간 거 추천을 해드리면요. 화제는 됩니다. 저는 좋아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그치 AI 좋지 이러시니까 이미 랠리 시작했으니까 더 갈 것 같고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더 가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런 저점에서 잡아서 70% 수익이 찍힌 상태에서 더 간다라고 하는 거랑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더 간다라고 하는 거랑 얼마나 다른지요.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잘 못 버팁니다. 왜냐?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변동성도 엄청 크거든요. 지금 10익 보세요. 이틀 만에 100% 가깝게 상승이 나왔는데 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이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존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암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걱정되는 마음에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말씀이니까 제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놓친 코인보다 올라갈 코인, 우리가 잡아야 할 코인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전에 내가 손실봤던 코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볼 수 있는 수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준비가 끝난 급등 랠리 일보 직전 코인들 바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인은 스토리지 코인입니다. 최근에 우리 급등 나왔던 코인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레스홀드도 그렇고 시빅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코인들 급등이요. 이 노란 색깔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노란 색깔 선, 이거 51선인데 51선 위로 올라서니까 급등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에 한번 이탈했다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주고 나서요. 이곳 지지받고 지지받을 때마다 슈팅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12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쭉 상승이 나오다가 이 5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 12기랑 스레스홀드와 이 스토리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스토리지 코인 21선 이탈 잠시 했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반등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 코인 크게 봤을 때 이 정도 파동 그리고 있는 친구거든요. 290원, 그러니까 300원으로 볼게요. 300원대에서 한 1600원대까지 크게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요. 1대1 파동이 일단은 나온 친구예요. 그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1대1 파동 1600원까지 만들어주고요. 다시 쉬었다가 박스권 상단 라인 때 지지 받쳐주고 재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단을 뚫지 못하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고요. 하단이 뚫리지 않으면은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상단까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박스권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토리지 최근에 여기서 쌍바닥 만들면서 지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의 고점 라인 때 확실하게 지지 받쳐주면서 51선 위로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의 기본 원리대로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1600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구간으로부터 이 1600원대면은 4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인 수익권을 노려본다라고 하더라도 40%대 쏠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코인이 스토리지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아직까지 박스권 돌파도 안 한 상황이에요. 아직 시세가 나오기 전인 코인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시세가 곧 있으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게요. 이 친구 180원대에서 630원대까지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 잡고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해서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전에 상단 라인에 닿았을 때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요. 이전에 매도 물량이라던가 물림 매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일단 거래라는 것 자체가 1대1 교환이잖아요. 이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도 이만큼 많았다라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물린 매물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 악성 매물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비슷한 가격권까지 현재 왔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됐고 이 전고점 라인대, 요 부근대,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데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받으면서 역배열 상태로 전환됐던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일보 직전이죠. 51선, 노란 색깔 51선이 고개를 들면서 이제 100일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이런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전고점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지정을 하되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리스크 관리해 주시고 돌파하는 거 지켜보면서 다음 목표가인 1,400원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코인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요. 수익 잘 내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10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 줄 세워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한 달 만에 9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 이 페페코인은 한 달 만에 9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